네, 최근에 두 번째 주가 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라더견 씨가 관련된 SG증권발에 이어서 두 달 만에 또 일어난 것입니다. 금융당국, 수사당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공형진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공효진 변호사. 네. 변호사님이 라더견 씨 사건 그 네. 문제 지금 그 소송을 피해자들 대리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민사 형사 같이 하고 계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지금 형사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네. 그 자본시장법과 횡령 배임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자본시장법만으로만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지급 명령을 지금 임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그 최근에 있었던 하한가 사태 네. 5개 종목이 동시에 폭락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이 5개 종목이 이제 SG 사태하고 매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게 이제 장기간 이제 조금씩 오르다가 이제 한꺼번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했다는 점이 이제 유사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장기간 그 라더견에 대응한 어떤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고,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도 이제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전력이 있었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시세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그 점이 네. 그 전력이 있었다는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좀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오랫동안 이제 조금씩 계속 올랐다는 점이 이제 SG 사태와 매우 유사했고, 네. 그 종목 자체의 특성 자체가 대주주가 50% 이상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이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이제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 5개 종목이 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5개 종목의 공통점이 대주주들이 대부분을 갖고 네네. 있다는 점. 예, 저평가된 주식이고, 저평가됐고. 예, 조금씩 계속 올라왔고, 네. 한꺼번에 대량 매도에 의해서 한꺼번에 이제 하락이 있었고, 네. 예, 그런 점이 유사합니다. 예. 또 다른 공통점 없습니까? 5개? 5개와 관련해서는 예, 그 정도로 SG 사태랑 네. 유사한 점은 그 정도로 알고 예. 있습니다. 다른 점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전혀 거의 주목을 받지 않았었던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던 종목들이겠군요. 예, 그러니까 5 개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예. 이제 그런 주식으로 이제 분류됩니다. 예. 저평가 우량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가의 이제 등락이 심하지 않은 네네. 보통 이제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와 개입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생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특히 이제 하나의 종목만 놓고 네. 하락이 있었다. 하한가나 뭐 상한가 이게 가능한 건데, 네. 이 경우에는 뭐 5개 종목, 8개 종목 한꺼번에 일괄해서 이제 하한가가 이제 일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력이 있었다는 주식 카페 운영자, 저희가 이제 실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강기혁 씨. 강기혁 씨 이제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먼저 직접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시오. 매수 수요하고 매도 수요에 한 적정 주가에서 그 사람들이 팔 수 있고 살 수 있게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지, 인위적으로 그 매수를 해주고 팔아주고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입원 치료하고 있다가 이제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아는 문제겠지만, 네. 일단 그 SG 사태에서도 라더견도 이제 똑같이 이제 자기도 피해자다 이렇게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범행을 이제 부인한 적이 있는데, 네. 저것도 일단 단순 범행 부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수사가 좀 더 구체화돼서 혐의점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자기의 어떤 무죄나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소명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서 처음에 지목됐을 때 사태 터진 다음에? 그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그 장기간 오른 주식이 일괄해서 떨어졌다는 점하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갑자기 뭐 연락을 카페에 끊고 뭐 했다면서요? 연락도 끊고 카페에 이제 그 5가지 종목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만 이제 그 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추천을 했었던 겁니까 그 종목들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강기혁 씨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제 그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지면 본인이 이제 지목 의심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런데 그랬을까 하는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쨌건 금융당국은 그렇지만 조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라더견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 네. 2달 전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 5개 종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하한가에 이제 그 거래가 네. 정지된 상태입니다. 거래가 정지된 겁니까? 네. 아, 거래가 정지됐는데 이제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일단 정지를 금융당국이 했는데 네. 다시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재개 요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어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개가 될지 말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대략 언제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거는 제가 예측하기가 힘들고 네. 금융당국이 재량적인 판단에 의한 네.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라더견 그 사건 때는 어땠습니까? 라더견 사건 때는 이제 연속해서 하한가와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큰 또 의미가 없었고 이번하고 좀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거래가 재개되면은 저런 우량주들은 나중에 다시 주가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회복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이제 이번 SG 사태도 보면 다시 피해자들이 더 양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요한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 피해자가 더 양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한가가 이제 계속 되니까 이제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그 금융당국에서도 사실은 이 종목들을 그 전부터 좀 유의하고 있었다라고 이복형 금감원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과 해당 사안은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고 특이 동향 또는 그 원인 내지는 관련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낌새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SG 사태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 네. 그래도 빨리 거래 정지가 됐다는 점에서는 신속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 수사 들어와서 출국 금지가 된 상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예. 얼마쯤 그럼 보통 이게 수사에 지난번 SG 사태의 경우에는 사태 발발 후 한 3주 안에 이제 강제 처분과 기소 등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아마 3주 정도 안에는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주도한 사람이나 세력이 누구인가의 윤곽이 나온 것은 한 3주면은 대략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전모가 완전히 밝혀지려면 이제 그 SG증권발 사태도 완전히 밝혀지진 않은 거죠 아직. 예, 지금 재판에서 좀 더 수사가 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피해자가 그때는 대략 몇 명 정도, 총 피해자가 몇 명 정도였죠? 총 피해자의 정확한 수치는 이제 모르지만 이제 총 1,000억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지금 그 민사 소송을 소송하고 있는 그 피해자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90명 정도 저희가 수임한 피해자가 그렇게 됩니다. 90명. 네, 네, 그렇군요. 그때 그 라더견 사태하고요. 이번에 지금 그 2차 사태하고 비교하면 공통점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고 다른 점도 있습니까? 두 가지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때 SG 사태에서는 하나의 증권사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이제 터져 나왔는데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점이 다르고요. 그건 어떤 함의가 있습니까? 그 차이점에는? 어떤 함의가 있다라기보다는 예. 그
그거는 이제 좀 큰 의미가 조사를 있다고 해봐야 보진 않고, 되겠군요. 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 이제 SG 사태에서는 그 신용 거래 중에 CFD 거래가 이제 주된 요인이 피해 확산에 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CFD 거래를 취급하는 증권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CFD 거래와는 무관하다. 다만 신용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제 비슷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CFD가 이제 차액 결제 거래라는 예. 거죠. 네. 그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는 점은 좀 시사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CFD 거래에 대한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규제나 증권사들이 이제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제 거래를 중단하는 그런 현상에서 지금은 이제 신용거래, 일반 신용거래로 인한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보신 그 강기혁 씨라는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그 주식 카페가 회원이 몇천 명이라면서요? 예, 6천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런 거 이제 이용하고 가입하고 또 정보를 얻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좀 어떤 점 유의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투자에서의 어떤 뭐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일단 정보를 입수할 때 특히 이제 SG 사태와 이번 사태에서 공통된 주식의 특징이 네. 장기간 이제 조금씩 올랐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실적이나 운영 상태하고 무관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 신용거래로 인하여서 증거분명보다 더 많은 거래를 결정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건들을 평소에도 많이 수임을 하십니까, 변호사님? 뭐 많이 수임이라기보다는 뭐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등등 해서. 그러니까 현장의 생생한 사례들을 많이 보시고 또 네네. 피해자들도 만나시고 할 텐데 네네. 보시면서 좀 느끼신 점이나 이런 얘기는 좀 해주고 싶었다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피해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본 피해자들은 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어디에 정확히 사용되는지 좀 모르고 뭐 통정 매매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엄청난 원금 손실을 하고 미수에 대한 채무까지 지게 된 이제 선량한 피해자들인데 네. 함부로 이렇게 그 실적이 좋다고 해서 전화기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정보들을 네. 맡겨서 1인 매매를 하는 것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라더견 사태 때 그 소송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예. 그 몰수 보전 및 환부 절차입니다. 그래서 네. 몰수 보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은닉된 범죄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 철저한 추적이 필요하고요. 네, 네.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게 이제 국고 기속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되기 위해서는 네, 네. 피해자성이 수사 절차 및 재판 절차에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 인정을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의 기소 단계부터 네. 배임과 사기, 특히 사기 부분에 대한 기소가 좀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에 대해서 사법당국과 검찰 당국의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네. 그러니까 사기 범죄라는 것이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아야 사기 피해자로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사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속일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야 사기 범죄인 거지 예, 맞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입증하셔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SG 사태를 놓고 봤을 때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돈의 용도를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동의 없이 CFD 거래를 이제 했다는 점에서 이제 배임의 정황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책적으로 좀 또 법적으로 이런 피해자들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안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뭐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네. 자본시장법상에 이제 공시를 조금 더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공시 의무 조항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금융 당국에서도 라더견 사태를 놓쳤던 이유가 네. 다양한 어떤 감시 체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특성에 따라서 감시 체제를 여러 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이제 판단되고요. 네. 특히 이제 증권사의 경우에는 그 막대한 수수료의 욕심 때문에 신용 공여를 할 때 리스크를 많이 CFD 거래처럼 네, 이제 네. 철저한 어떤 신원 조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제 CFD 거래를 열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어떤 개입이나 아니면 증권사 스스로의 어떤 조심스러운 판단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형진 변호사 얘기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